자, 오늘은 중국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홍루몽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 한 편의 소설이 어떻게 한 시대, 한 문명의 영혼을 담아냈는지 그 깊고도 화려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 가문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한 나라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러기는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부와 사치를 누리던 한 귀족 가문. 이 눈부신 화려함 뒤에 과연 어떤 운명이 숨어 있을지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문학의 에베레스트. 대체 이 소설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엄청난 별명이 붙었을까요? 와, 400. 이게 뭘까요? 바로 홍루몽에 나오는 등장인물 숫자입니다. 400명이 넘어요. 이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의 사연과 욕망을 가지고 이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홍루몽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가문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속에서 들끓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 최고로 화려했던 순간부터 가장 비참한 몰락까지. 바로 그게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홍루몽이 바로 이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 4대 고전 명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술적으로는 최고봉으로 꼽히는, 뭐랄까, 끝판왕 같은 작품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대체 누가 쓴 걸까요? 이제 작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그의 삶이 바로 홍루몽 그 자체였거든요. 바로 이 사람, 조설근입니다. 18세기 청나라 시대 작가인데요. 이분은 그냥 상상으로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그 뼈아픈 경험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설근도 소설 주인공처럼 어마어마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바로 이겁니다. 삶이 곧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홍루몽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피와 눈물이 담긴 그런 생생한 힘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럼 작가의 삶이 녹아든 이 소설,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붉은 누각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가씨 가문이라는 거의 나라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진 집안이에요. 이들의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저택 안에서 모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 가복,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두 명의 사촌, 린다이위와 설보체.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이 소설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린다이위라는 인물 정말 중요합니다. 홍루몽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너무나 똑똑하고 감수성도 풍부하지만 결국 시대의 벽에 부딪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져버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인물이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린다위가 이상과 순수한 사랑을 쫓는다면 설보체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인물이죠. 한쪽은 목숨을 건 사랑, 다른 한쪽은 가문을 위한 안정적인 결혼.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한 가문의 이야기에서 눈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가족 드라마가 사실은 당시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루몽을 18세기 중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씨 집안의 화려함, 그 안에 숨겨진 부패, 또 인물들 간의 갈등, 이게 다 당시 청나라 사회의 모습, 그 빛과 그림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제목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홍루몽의 홍루, 즉 붉은 누각, 이게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귀족 여성들이 사는 화려한 건물이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화려함의 끝에 오는 피처럼 붉은 몰락, 그리고 이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다는 허무함까지 담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상징입니다. 네, 바로 이런 느낌이죠.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이 홍로라는 단어 하나에 번영과 몰락이라는 작품의 핵심 주제가 다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홍록몽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사회 비판서이기도 해요. 책에서 말하는 그럴듯한 유교적 이상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또 꽉 막힌 계급사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짓누르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꼬집고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는지 그 끝나지 않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숫자로 보면 그 영향력이 더 와닿습니다. 총 120개의 챕터, 400명이 넘는 캐릭터, 그리고 전 세계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이 소설 하나만 파고드는 홍학이라는 학문까지 생겨났을 정도예요. 그냥 소설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인 거죠. 전 세계 학자들이 아직도 이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 문명 전체의 영혼을 담아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홍루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